이제 뒷바퀴도 와서요. 마찬가지로 앞바퀴와 똑같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도배를 했다는 건 우리는 소음 따위는 개나 줘버리고 네, 가볍게 무조건. 가볍게 가겠다. 네. 가볍게 가고 돌이 튀기고 뭐 할 때 철판에 튀기면 안 되니까 그거는 최소한으로 플라스틱으로 막아주겠다. 네, 하지만 우리는 안락함 따위는 개나 줘버린다. 네, 안락함을 원할 거면 3시리즈를 달아. 네. 4시리즈도 있으니까 집념이 보여서 좋습니다. 네, 집념이 보여서 맞아요. 좋고 뒤에 달려있는 댐퍼 또한 얘는 내 거랑 비벼볼 만하다. 얘는 견줄만한데 그래도 얘가 두껍나? 얘가 조금 그래도. 그치? 내가 또 인정은 빨라. 얘가 그래도 조금 더 독일 애들 것 같아. 네. 좀 더 굵어. 보통 차들 앞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굵은 것 같아. 네, 굉장히 엄청난 댐퍼가 들어갔어. 두꺼워요. 그리고 얘는 캐스터 각 따위 필요 없이 수직으로 사정없이 갖다 꽂아버렸네. 네. 그리고 짧고 굵고. 뒤에는 뭐 조향축이 아니기 때문에 캐스터는 필요 없지. 네, 그 지오메트리 특성의 변화가 음. 구동할 때는 생기는데 조향이나 이런 거에는 생기지가 않으니까. 대신에 수직으로 놓고 두껍게 저렇게 놓는다는 건 이 네. 댐퍼가 지금 갖고 있는 책임감이 되게 크다는 거예요. 책임 범위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직하게 여기에 달려있는 마운트조차도 엄청나게 튼튼하게 잘 돼 있고 네. 그 다음에 차체의 외벽 쪽에 실링이라든가 본딩 작업 사정없이 잘 돼 있고 네, 완전 잘 돼 있네요. 니스칠까지 해놨어. 네. 반딱반딱 빛나게 네. 그렇게 잘 해놨고 화사님 지금 보니까 무게가 약 한 5.7kg 정도 되네. 디스크 무게가. 네. 스틸 디스크가 이 정도 크기면 몇 킬로 정도 할까? 그러니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냥 원피스. 원피스. 원피스는 한 12kg에서 14kg까지 볼 수 있고요. 원피스가 네, 요 정도 크기면요. 이 정도. 투피스는 투피스 정도면은 9kg 정도대. 9kg 정도 돼. 네. 그럼 얘가 투피스 대비해서 거의 절반 가까이. 네, 5.7kg. 원피스 대비해서 3분의 1이나 40% 정도 되는 거네. 네, 네, 맞아요. 그러면 엄청나게 가벼운 거잖아. 바퀴에서 그 정도 무게 절감을 한다는 거. 무게 절감이면은 앞뒤 바퀴까지 하면 100kg에서 200kg는 차가 가벼운 운동 전체 차로 따지면.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네 바퀴의 디스크에서 온 무게 절감은 한 30kg 정도 절감이 된 건데. 네. 그러니까 위에 무거운 옷을 입었나 무거운 신발을 신었냐로 비교하면 되잖아. 네, 맞아요. 사실 무거운 옷은 입고 뛰는데 그렇게 큰 부담이 없지만 네. 무거운 신발을 신고 뛰면 엄청나게 네, 힘든 맞아요.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조깅화를 신는 거잖아. 네, 맞아요. 그렇게 따지니까 무거운 옷으로 따지면 박 사장이 말한 한 1-200kg의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다라는 거네. 네. 박 사장님 그리고 네. 캘리퍼의 위치를 네. 뒷바퀴 같은 경우는 밑이나 위에 안 두고 보통 여기 아니면 여기거든. 네. 나는 사실 이게 네. 제조사에서 세팅을 할 때 자기들만의 고유의 세팅 값이 있어서 앞이든 뒤에다 둔다고 생각하거든. 그럴 수도 나는 있고. 이게 사실 운동 특성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봐. 네. 박 사장은 어떻게 봐? 저도 큰 특성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세팅 값이 있겠지. 네. 그러니까 어떤 애들은 보면 꼭 똑같이 뒤에 놓는 애들이 있고 네. 앞에 놓는 애도 있고 약간 대각선 위에 잡는 애들도 네, 있고 맞아요. 제조사들마다 이 캘리퍼의 위치는 천차만별이더라고. 네. 얘에 따라 운동 성능이 좌우되는 건 아닐 것 같고요. 많이는 아닐 것 같고. 왜냐면 묶여 있는 몸체이기 때문에 요 위치점에 따라 큰 차이는 없을 거예요. 조금은 있더라도. 근데 보면은 그 암들을 구성하는 위치가 제조사마다 약간씩 다르잖아요. 그치, 이게 세게 달려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휠 허브의 모양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영향이 네, 맞아요. 있는 거잖아. 그게 기초적으로 했을 때 어디에 달 컨셉이 결정되는 거고 그다음에 암이 실제로 박힐 때 보면 디테일하게 거기서 또 그치. 조정이 되는 암의 위치에 따라서 네. 얘가 아마 되는 그게 거지. 가장 커요. 밸런스 때문에 이걸 하진 않을 거라는 그러진 거지. 않아요. 그치? 네. 자, 뒷바퀴의 허브를 보니까 어마어마한 기술들이 들어갔어. 모든 이 피봇의 위치가 네. 다 이유가 있게 생겼어. 네. 그리고 조금 저기 의아했던 건 메인 로우암이든 트레일링암 정도는 스틸을 쓸 줄 알았는데 네. 5개 전부 다 알루미늄을 썼어. 그러게요. 이거는 이 가격대에서는 네. 그때 M5도 다 알루미늄이었나? M5도 다 알루미늄이었던 것 같아요. 조명이 나갔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밑으로 가는 걸로. 이게 우리가 더 해주려고 했는데 조명이 나갔어. 우리가 이 정도로 하체 오르기를 오래 찍는 거지. 네. 조명이 나갈 때까지 찍으니까. 그러니까요. 밑으로 기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밑으로 갑니다. 자, 지금부터 M4 CS의 본격적인 하체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엄청난 거는 이거 지금 서브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네. 여기까지잖아. 그리고 네. 이 앞으로도 약간 나갔잖아. 네. 얘는 저 안쪽으로 뻗었어?
네, 여기 보시면 이따가 지금 볼까요? 잘 돼 있죠. 여기도 삼각형으로. 어마어마하네.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대단해요. 그리고 이런 데 보면 레이싱카 무슨 르망이나 네. 데이토나에 나오는 차들 뼈다고 만들듯이 맞아요. 이렇게 탁 해갖고 수제작으로 이거는 꼭 사람이 용접한 거 같거든? 이거는 사람이 했을 거예요. 그치? 이런 거는 네. 기계 가기 어렵겠지? 그 프로그램 만들고 기계 설비 도입하고 하는 단가보다 그냥 사람이 하는 네, 거 사람이 하는 게 쌀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을 이렇게 하고 여기로부터 일로 삼각형으로 나간 다음에 얘네는 그러니까 네. 이 삼각 구도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네. BM은 위에서도 그랬는데 여기도 삼각, 이쪽도 삼각. 네. 그렇게 하면 사실 힘이 모이잖아. 네, 그쵸. 분산할 때도 되게 강하고 전체적으로 삼각을 해서 얘를 뒤쪽으로 서포팅을 해주고 앞쪽으로 저 안에 용접을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 앞에 큰 게 있고 여기서 요 밑으로 또 이렇게 나가더라고. 네. 나가고 아까 박 사장이 위로 같이 연결이 되죠. 만나는 네. 인사이드 패널하고 같이 만나는 부위가 있고. 네. 자, 그리고 엔진이 요만한데 엔진이 전체 길인데 바퀴의 중심으로부터 네. 엔진이 3분의 1만 앞으로 나와 있고 3분의 1은 뒤로 들어가 있어. 네. 그리고 뒤에 이따만한 미션을 묶었으니까 네. 이 거대한 무게 중심이 거의 차체 가운데 안쪽으로. 쪽으로 집중이 됐죠. 이런 구조면 무게 배분이 거의 5대5가 나오는데. 네. 그지? 5대5나 아니면 앞쪽이 조금 더 요즘에 무겁게 하는 게 컨셉이기도 해요. 51대 49. 네. 그런, 왜냐하면 그런 컨셉이- 악셀레이터를 줬을 때 5대5가 되게끔 그렇지. 네, 요즘엔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 세팅. 그리고 박 사장이 말한 대로 스테빌라이저도 네. 두껍지가 않아요. 두껍다가 여기 또 얇아져. 네. 그리고 다른 차들에 비하면 엄청 얇은 거거든. 네. 앞바퀴에 들어간 거 치고는. 그러니까 뭔가 같이 묶는다는 개념보단 어. 여기서 이렇게 얇아진 이유는 어. 가운데서 꽈배기 꼬이듯이 어. 서로 독립적으로 어느 정도 하자는 거거든. 힘 이상 받으면. 꽈배기 꼬듯이. 네. 전문 용어가 또 튀어나오네. 꽈배기를 꼬듯이 여기서 그냥 네. 스테빌라이저를 꽈버리는 거야. 여기가 보면 어. 약하잖아요. 여기는 얇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 힘 이상 가면 어. 어느 정도 트위스트 되게 하자는 거죠. 자, 이 서버트로닉. 네. 얘는 사실 얘가 뭐 핸들링 특성을 날카롭게 해주고 그런 건 아니지. 얘보다는 얘 기술이 날카롭게 해주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얘 어떤 기어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촘촘히 움직이느냐. 네. 그리고 얘를 제어하는 로직, 그쵸. 제어 로직이 가장 중요하겠죠. 제어 로직이 중요한 거. 대신에 얘가 힘이 세면 셀수록 좋지. 네. 다루기가 쉬워지니까. 모터 힘이 차가. 세면 셀수록 네. 다루기가 좋아지고. 캐스터 각들. 네. 얘도 누웠고, 네. 얘도 누웠고, 심지어 타이로드까지. 네. 이 세 개 모드를 다 캐스터 각을 정방향으로 네. 기울여 갖고 한 25도, 30도 정도 각도를 준 것 같아. 네. 줘가지고 캐스터를 잡고 위아래로 꼬아서 잡는 건 강하게 잡겠다는 의지지. 네. 그쵸. 똑같은 데서 보통 아우디들은 이렇게 두 개를 이렇게 그냥 꽂는 경우도 있잖아. 네. 밑에서 이렇게. 네. 근데 얘는 이렇게 꽂고 위에 꽂고 서로 이렇게 잡아 찢어버리겠다는 거잖아. 네. 맞아요. 엄청나게 강해. 그리고 트레일링 암의 역할을 하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여기에 볼 조인트가 엄청 커요. 네. 엄청 큰 게 들어가 있어 여기에. 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 크다고 여기는. 네. 박 사장이 봤을 때 또 이 차를 하체를 보면서 여기 있는 누워 있는 라디에이터가 그거야? 에어컨 컨덴서? 에어컨 콘텐츠하고요. 에어컨 컨덴서를 왜 이렇게 누워놨지? 그러니까 앞에 다른 거를 많이 겹겹이 배치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러면 가장 안쪽에 있는 그 라디에이터 팬 냉각에 가장 이제 효과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에어컨이 효과가 떨어지면 덜 시원하니까. 네. 그리고 에어컨. 그러니까 서로 간섭을 다 피하자는 거죠. 아, 그래서 요즘 추세가 밑으로 까는 경향도 있어요, 다. 깔고 가겠다. 네, 이 그냥. 라디에이터들을 까는 경우가 많아요. 요새 에어로다이나믹 기술들이 좋아가지고. 네, 좋고 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정교해졌잖아요. 가능한 것 같아요. 왜 두 개를 묶어놨을까? 서로 공명에서 흔들리는 거를 안 하게 아예 두 개를 묶어버린 건가? 따로따로 고유 주파수가 생기지 않게? 예, 맞아요. 아, 여기서 초반에 그냥 기선 제압을 하는 거네? 네. 엔진 쪽에서 나오자마자 혹시라도 이걸 분리시켜 놓으면 특성이 다른, 왜냐면 흡기 라인도 다르고 하니까 네. 특성이 다르게 돼서 배기 진동이 달라지거든요. 서로 배기 진동이 달라지게 되면 안 되니까 네. 초반에 그냥 아작을 내버린 거네? 너네 그냥 여기서 꼼짝 마. 어? 네. 그냥 둘이 같이 뽐빠이 해 이거네. 네. 해갖고 그냥 같이 나가는 걸로. 이런 것도 다 생각하고 만드는 거지. 그쵸. 미션은 뭐 특징이 있나? 딱 보면 꼭 ZF 같이 ZF 같이 생겼는데 음. 지금 게트락 원래 얘는 트윈 클러치는 다 게트락에서 네. 받으니까. 게트락의 7 DCT, 네, 더블 클러치 트랜스미션. 트랜스미션. 네. 얘는 뭐 특화된 기술이 있어? 우선은 예전부터 음. 게트락 미션 하면 강한 거, 음. 그
그래서 이제 허용 토크 범위가 높은 거 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변속이 빠른 장점이 있죠. 왜 근데 게트락 그 트윈 클러치들은 네, 벤츠나 다른 뭐 그라지오나 이런 애들에 비해서 네. 왜 3단, 4단, 5단의 기어비가 그렇게 좋을까? 촘촘한 부분도 있고 음, 그리고 실제 코너나 이런 거를 공략하기에 음. 뭐 굉장히 적합한 것 같아요. 기어비들이나 이런 부분. 기어비 자체가. 네, 그러니까 얘네가 기어비나 클러치 로스가 그만큼 없는 거지. 네, 그러니까 그 3단, 4단, 5단에서 사실 제일 많이 토크가 쏟아지잖아, 운전자들이. 맞아요. 사실 5, 6단 걸리기 시작하면 RPM은 떨어져야 되니까. 네, 그럼 우리가 항상 달리다가 롤링해서 빡 당기면 2단이나 3단까지 딱 떨어지면서 RPM 6, 7천까지 하이 네. 뜨니까. 그러면 3, 4단이 사실 우리가 달릴 때 제일 피크로 쓰는 기어인데 네, 게트락이 3, 4단이 강해. 맞아요. 그러니까 얘네는 뼛속까지 달리는 미션에서 네, 그치? 네, 그러니까 BMW가 트윈 클러치에 M에다는 게트락 걸 쓰고 네, 사실 ZF-에서도 트윈 클러치가 나오거든. 맞아요. 근데 지네랑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ZF-의 오토 미션은 일반 BM에다 달고 네, 트윈 클러치는 게트락 걸 달고 네, 이런 데를 이렇게 도포를 다 바르는 게 BM의 특징 같거든. 네. 이거는 무슨 재질인 거야? 이 노란 거? 우선 이거는 뭐 수성이고 수성. 페인팅 재질이 강해요. 그러니까 페인트 같은 재질. 근데 보면 되게 얇게 도포를 해서 네, 과연 얘가 하는 역할이 뭘까? 얘가 무슨 뭐 실란트나 실리콘이나 본딩도 아니고 네. 이런 거는 지금 본딩인데 요런 얘는 확실한 거는 이제 방청이에요, 무조건. 방청. 네, 녹에 대한 이제 부식 강화. 아, 근데 얘는 지금 덮여 있거든요, 실제로는. 어. 근데도 잘 발라놓은 거예요. 아 여기가 지금 다 덮여 있는 거야? 네, 덮여 있는데 안에도 또 이렇게 해놓은 거야? 네. 의지가 강하네. 이제 강하고 음. 이쪽 라인들 보면 뭐 저쪽도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연료 수송 라인이잖아요. 이게. 어. 보면은 온도나 이런 게 많이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 또 여기 보면은 많이 튀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이쪽이. 아. 근데도 많이 안쪽으로 잘 해놨네요. 잘해놨네. 네. 얘는 지금 100% 미션 마운트 겸 차대 보강 같이 네,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항상 이런 식으로 네. 하고 우리가 늘 말하듯이 볼팅을 해서 네. 머플러를 이렇게 잡아주고 플랜지로 이렇게 맞아요. 잡아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머플러가 쭉쭉쭉쭉쭉 별 형상이나 꺾기 기술 없이 간 거 보니까 100% 플랩을 썼겠구만.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벤츠처럼 뭐 이렇게 기술적인 뭐 기술이 안 네. 들어갔어. 배압 조절은 플랩으로 하겠다. 네, 플랩. 원래 BMW 전매 특허. 네. 우리는 플랩을 다루는 기술이 있다. 그리고 각 바퀴마다 차고 조절 센서가 있나 했더니 아니네. 여기만 있네. 왜 이쪽만 이 차고 조절 센서를 달아놨을까? 네 바퀴의 각 독립적인 포스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단계만 있어. 1단계, 네. 2단계, 네. 3단계.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지. 쪽은. 이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거면 저게 다 있어야 되지. 다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데 한쪽만 있다라는 건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네. 1단계, 2단계, 3단계 딱 네. 고정.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난 사실 고정해도 좋아. 저도 그래요. 그래야 한결같은 맛으로 가는 거고. 네. 쓸데없이 지가 변하는 거 싫어. 이 모드에서는 이런 느낌이 어. 있지라고 하고 미리 예측하고 또 재밌게 운전할 수 그렇지,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리고 나는 쏠 때 미션하고 엔진을 활성화를 시켜도 댐퍼는 웬만해서는 딱딱하게 안 해. 저도 그런 나는 편이긴 댐퍼가 해요. 말랑한 게 더 저도요. 노면을 잘 네. 물고 가는 저도 느낌이 그래요. 들더라고. 만약에 넣는다면 한 단계 정도만 넣거든요. 어. 저도. 왜냐면 딱 뭔가 그게 맞는 게 좋고 있었어. 그 공도에서는 좀 위험성이 따르기 그렇지, 때문에. 날아가거든 잘못하면. 우린 또 안전하게 네, 타야 돼. 네. 뒤로 갑시다. 자 이제 뒤로 와서 여기도 차대 보강. 네. 근데 희한하게 여기서부터 쭉 해가지고 되게 중요하고 단단한 위치에다 차대 보강 포인트를 딱 준 다음에 네. 참 삼각형 좋아해요. 또 나갔죠. 이쪽으로 다시 쭉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 또 삼각형으로 잡는 거야. 네, 여기도 지금 그 안에도 또 삼각형. 또 하나 있네. 네. 아까 박 사장이 요거 말해주려고 한 거야? 네. 레이싱카처럼 돼 있다고. 네. 하체 보면은 음, 지금 경량화를 유지하려고 음. 롤파이프를 선택했잖아요. 지금 보면 저렇게 하면 만들기가 되게 어려울 건데. 어려운 부분도 있고 어, 수작업에 의존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어. 설계하기도 까다롭겠죠. 보면. 그러게. 네. 근데 대신에 큰 쇠 같은 게 없네. 네. 덜 무거워 보여. 네. 근데 큰 쇠로 해서 알루미늄 합금으로 하면 더 좋을 텐데 그럼 너무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네. 그러니까 스틸을 썼어. 근데 머리를 잘 쓰고 설계를 잘해서 롤 형식으로 이렇게 봉이 이건 뭐라 그래야 돼? 파이프. 네. 파이프들을 다 설계를 해갖고 해놓으면 저게 단단하잖아, 네, 되게. 그렇죠. 일종의 케이지를 만든 건데. 케이지, 롤 케이지처럼. 네, 네.
여기도 보면은 보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게 그렇지. 얘네들끼리 잡고 있지 말라고. 또 보강을 또 추가 하고. 보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승차감에 저하가 올 수 있고 나는 사실 M5, M4급이면 네. M3급이면 메인 로우암 정도나 어퍼암 중에 승차감이나 저게 관련된 것 중에 앞쪽에 거 트레일 역할을 하는 거는 네. 스틸을 하나 정도 쓸 줄 알았거든. 저도요. 근데 얘는 가장 사실 알루미늄을 다 쓰게 되면 얘가 문제거든. 네. 얘가 진짜 큰 강성을 해야 되는데 네. 튼튼한 걸로 한 다음에 네. 여기 잡힌 부위 봐봐. 단단하게 잡아놨잖아 여기. 네. 단단하게 잡아놓고 그 다음에 앞쪽에서 트레일 오는 거 잡고 박사장이 한번 잡아볼래? 네. 보면 어떻게 했냐면 맨 위에 있지. 네. 맨 위에 어퍼함 두 개를 따로따로 잡았어. 박사장이 좋아하는 거. 네, 억각으로. 이 억각으로 잡아서 이렇게 든단 말이야. 네. 근데 저게 보면 맨 위에 있는 것도 이렇게 각도가 틀어져 있고 이쪽 것도 이렇게 각도가 휘어 있기 때문에 네.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진 않아. 네. 올라갈 때 캠버 변화도 주는데 네. 저 위에 있게 올라가면 얘를 토인의 변화를 줄 수밖에 없게 해놨거든. 네. 그러면 얘도 지금 보면 대각선으로 가고 얘가 이게 이렇게 틀어져 있어. 얘는 지금 정방향으로 돼 있는데 틀어놨잖아. 네.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는 거 보면 얘랑 얘 때문에 얘가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토인의 변화가 온단 말이야. 네, 제가 봐도 토인 같네요. 그지? 네. 토인 변화가 오지. 캠버 변화만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기는 볼 방식으로 잡는 거야. 네. 다 롤인데 얘를 볼로 잡는다는 건 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허용한다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토인의 변화를 얘가 허용을 해준다는 거지. 네. 이 새끼들은 진짜 약 빨고 만드나 봐. M을 만들 때는 네. 이미엠이 없다. 그렇죠. 그냥 M. 서스펜션 어떻게 이렇게 만들지? 대단해요. 어. 이런 부분도 어. 굳이 정량화를 좀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굉장히 그리고 이쪽에서 자칫 약할 수 있으니까 이쪽 끝단에 어. 암을 더 배치를 한 거거든요. 그렇지. 그리고 전체 크기로 보면 음. 로암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우암의 넓이가 되게 넓은 네.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발목이 튼튼해지는 거잖아. 네,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 디퍼렌셜도 이렇게 핀을 착착착착착착 해놓은 이유는 뭐야? 방열의 효과죠. 열을 많이 받으니까 빨리 달려서 빨리 식히려고. 빨리 달리니까 열이 나니까 빨리 또 식히려고. 네, 그러니까 안에서 부하가 걸리는 거잖아요. 기어의 운동은 부하 걸리면 열이 발생하고 그걸 빨리 빼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일관적인 특성이 나오게. 근데 밑에는 알루미늄 케이스인데 위에는 스틸 구조로 돼 있네. 네, 저기는 다 스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거의. 튼튼해야 돼서. 네. 대신에 이제 밑에 쪽이라도 가볍게 하려고 알루미늄하고 그리고 냉각선은 네. 열방출. 네. 그다음에 이쪽은 마운팅 되는 부분은 알루미늄. 네. 혹시 얘는 드라이브 샤프트가 뭘까? 얘는 카본이 아닐까 해서 봤는데 카본이에요. 100% 카본이야? 네. 그럼 이따 사진 하나 찍어줘. 네. 100% 카본으로 돼 있고. 플랩은 어디에 달려 있어? 플랩은 보니까 여기에 달려 있는데 여기 있네. 얘가 이런 한쪽만? 거 같아요. 양쪽에 있어요. 왜 양쪽에 있지 플랩은? 여기가 일반 벽이구나 백이. 네. 그러니까 뭐냐면 소음기를 통해서 여러 개를 이제 미로처럼 통과해서 여기로 나가. 네, 이쪽으로만 나가고 빵 밟으면. 밟으면은 얘까지 열리면서 여기도 좀 가지만 바로- 유속상 이렇게 일로 가는 게 빠르지. 네, 생긴 저항이 형상이 없으니까요. 저항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강력하게 그럼 소음기 빠져나가죠. 없이 그냥 빵 뚫고 나가는 소음이 거네. 아주 적겠죠. 요만큼만 여가를 하니까. 그러니까 소리가 크게 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가 일반 앰프나 컴페티션에 비해서 네. 배기 시스템을 되게 잘 해놨다 그러더라고. 이거 같아.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기 소리도 훨씬 우렁차고 네, 달릴 때 빠따는 푸닥퍽 소리 나는 것도 네. 워낙 저항 없이 나가다 보니까 놓으면 중간에서 쭉 나가다 딱 그러니까 진공 상태. 네, 쫙 나가다가 갑자기 딱 놓으니까 어딘가가 진공이 생기면서 퍽 하고 맞아요. 끌어땐 그게 이제 슈퍼카들이나 그러는데 네. 다른 M3나 M4 탈 땐 그게 없는데 얘는 그게 있어. 네. 달리다 놓으면 퍽퍽 한단 말이야. 맞아요. 그런 배기 영향도 있고 요즘에는 그거를 또 ECU 세팅으로 해서 음. 그러니까 추가 점화를 시켜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미스파이어를 미스파이어를 유도하기도 하고. 유도하는, 네. 참 기술 좋아졌다. 네, 정말 좋아요. 박 사장은 이 차 아주 마음에 들어 하겠는데 1억 4천이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DC를 네, 한 2천만 원 조금 더 해주거든. 네, 자, 그러면 1억 2천이면 박스터를 조금 괜찮은 걸 살 수 있는 금액이야. 네. 아니면 카이맨 좀 괜찮은 거. 걔네들도 옵션 막 사정없이 넣으면 한 1억 3,500까지 가더라고. 네. 1억 4천까지. 근데 걔네 세라믹 디스크 브레이크 없잖아. 3천만 원이에요 옵션이.
그러니까 거기다가 컵트 타이어도 아니고 경량 단조일도 아니고. 네. 그럼 만약에 그렇게 두 개가 지금 살 수 있어. 네. 현찰이 지금 1억 3천이 생겼어. 네. 무조건 차를 사야 돼. 안 사면 돈 다시 뺏어간대. 이제 뭐 살 거야? 박스턴은 이제 코너링이나 카이맨이랑 뭐 거의 동등하지만 그래도 궁극에 갔을 때는 카이맨이 좀 더 그래도 루프가 있으니까 좀 더 나을 것 같고 카이맨이랑 얘랑 많이 고민을 할 것 같은데 아, 참 고민되네요 저는. 브랜드 이미지는 포르쉐가 좋은데. 걔 또 하체 장난 아니잖아. 네, 그쵸. 포르쉐 하체 보면 그냥 입이 떡 벌어지잖아 네, 그냥. 근데 타기 편한 거는 또 M이 편하고. 나는 만약에 노멀 M4잖아? 그럼 네. 무조건 카이맨을 사. 근데 이 M4 아, CS는 나는 이거는 그냥 소장해야 되는 차 같아. 아, 그렇게 치니까 저도 갑자기 거기서 카본 드라이브 샤프트가 들어가 있잖아. 그 실내도 또 그러니까 세무. 네. 거기다가 저거 엔진 특성도 그렇고 460마력이면 아, 직발에서는 진짜? 아니, 제가 카이맨은 상대도 안 될 거 아니야. 지금 제가 보니까 음. M4를 사야 되겠어요. M4 말고 CS. M4 CS를 그러니까. CS. 네. 마지막 총평 정리 한 줄 정리 부탁드립니다. 저는 얘 단점을 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사실 오늘. 그래? 네. 그러네. 단점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단점이 없네. 단점이 없고 오. 물론 타고 다니면서 어떤 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음. 유일한 단점이라면 음. 가격이 아닐까 싶으네요. 아 근데 이 정도의 1억 2천이면 나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충분해. 카본 루프야 또 뚜껑도. 네. 뚜껑도 카본이야. 얘네 카본 광산 갖고 있나 봐. 얘네는. 저는 뭐 단점이 없이 봤고 정비하기는 어렵지. 뭐 어려운 건 없는데 음. 그래도 좀 복잡한 부분이 있죠. AMG도 그렇고 M은 이제 호환 부품들이 많이 없어요. 음. 여기 보면 M이 다 찍혀 있는 이런 것들도 음. M만 쓰는 암들이거든요. M은 이 안에 있는 부싱도 다르다 그랬어. 네, 다 달라. 이 안에 있는 게 3시리즈나 4시리즈랑 굵기도 다르고 다 어. 틀려요. 그러게 다 M이 찍혀 있는 거 보니까 네. M은 호환품이 M이네. 없고 무조건 정식센터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니까. M을 위해서만. 네. 음. 또 나름 또 M만 위한 설계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치. 네, 그게 또 매력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꼭 소장하는 거. 나는 내 버킷리스트에 이 차를 담았어. 네. 이것으로 BMW M4 클럽 스포츠 모델에 대한 하체 우리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주엇 같은 설명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오늘 멋있었어. 아,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셋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쌍용에서 또 정랑 거 운전하는 거지 불안하게.